안녕하십니까. 암에 관한 모든 지식 닥터암의 자양요양병원 진료국장 최병성입니다.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혼자 해나갈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이 질환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팀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막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팀들이 서포트를 받아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혼자서도 뛸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집안의 딸들부터 바빠집니다. 큰 딸은 병원 알아보고, 작은 딸은 우리 인터넷 뒤져가면서 뭐 어떤 음식 해야 될지, 해드려야 될지, 암에 좋은 음식? 그런 것부터 많이 바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저희 같은 암 요양병원이나 암 이런 보안 병원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가족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다 그렇지만 특히 암이라는 질병이 그렇잖아요. 환자의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병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제 수술 후 혹은 이 항암을 받는 중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전변되는 그 병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암의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라는 과정 후에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선택되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 중에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음식 냄새도 맡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 집에서 음식을 하기도 힘들고 음식을 먹기도 힘들죠.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지 체력을 기를 수가 있고, 체력을 기를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 항암 치료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통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작용들을 이겨내는 과정이 내가 암을 이겨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치료해 나가는 곳이 이런 요양병원이고 암보안병원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를 잘 해야지 항암 스케줄, 방사선 스케줄을 해나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암 치료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암이라는 질환에 있어서 가족의 도움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치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암 환자를 지지해주던 부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 이제 암보안병원, 암요양병원에서는 면역 치료를 통해 갖고선 암 환자의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재발과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항산화요법이라고 해서 비타민 고농도 치료 같은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림프 부종이나 이런 것들, 또 림프 도수나 정형 도수 같은 경우로 통증 케어 같은 경우 해줄 수 있고요. 못 먹어서 생기는 제 증상들에 대한 어떤 수액 치료들, 변비나 불면증에 대해서 병원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이 병원에서 훈련된 심리 상담사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암이란 부분에 대해서 치료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주체가 되는 것은 환자 자신이라는 것은 모든 의료인들이 동의하는 바이죠. 환자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환자한테 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어떤 모든 치료, 총력적인 치료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치료를 하는 곳이 이러한 암보안병원이고 암요양병원입니다. 다음에도 암에 대한 더 알차고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암의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센 약입니다. 약이 세면은 모든 약은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간에서 부담을 갖게 되죠. 간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항암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는데 약을 먹어서 생긴 간독성은 약을 중단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난소암과 유방암의 경우 1차적으로 선택되는 항암제들이 몸에 있는 털들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도 빠지죠. 몸에는 전신의 털이 빠지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털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생리가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끊겨서 속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리 자체가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받죠. 갱년기 증후군이 그때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열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한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적 관찰을 좀 통해 갖고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흔한 거는 소화기 질환이죠. 냄새만 맡아도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뭐 오심, 구토 이런 것들 뭐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구역 증상들이 뭐 365일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 너무 지속되면은 영양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체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치료 과정에 있어서 치료 스케줄을 제어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못 먹기 때문에 인풋이 없으니까 또 이제 아웃풋도 없는 변비도 생기게 되고 또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 같은 증상들이 있어서 또 이제 사람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떤 대학 교수님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환자가 굳은 마음을 갖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환자가 이겨내기에 좀 힘들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증 치료라고 하죠. 자기가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우울감이 있으면 우울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가 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몸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그것이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치료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죠.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데 99%의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많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환자들이 피곤해할 때 일반 면역 치료나 뭐 홍삼 그리고 이제 침 치료들 당신들이 공부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못 믿는 거는 당연한데 환자들한테 충분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쌓여 나가고 있거든요. 뭐 한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치료적인 부분이든 한방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기타 여러 다른 파트의 도움이든 이 불편한 부분을 치료해 나가면서 암 치료의 과정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암에 대한 더 알차고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이었습니다.